새누리당은 4개 상임위 후보들이 임기 2년을 절반씩 나눠 맡기로 했습니다.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의 경우 3선의 권성동 의원과 여상규 의원이 1년씩 맡기로 했습니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8월 9일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의결했습니다. 우리 비대위도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여야 모두가 이 국회의장 자리만큼이나 공을 들였던 자리, 바로 법사위원장이죠. 모든 법안이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되는 곳인 만큼 입법 주도권을 주기 위한 어떤 필수적인 자리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결국 법사위원장 새누리로 갔고요.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권성동 위원장 법사위원장이자 새누리당의 사무총장이라는 큰 직함을 2개나 갖게 됐습니다. 연결해보죠. 권성동 법사위원장입니다. 권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권성동 의원입니다. 예, 첫 일성이 19대처럼 월권 독선은 행사하지 않겠다 이러셨어요. 예. 예, 어떤 포부십니까? 사실 야당 출신 법사위원장이 있을 때 19대 국회 때 야당이 소수당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싫어하는 법안, 거부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돼서 법사위에 왔을 때 지나치게 법사위가 갖고 있는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활용을 해서 조금 월권을 했던 그런 경향이 있어서 많은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행사는 하되 어떤 당리 당략에 따라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글쎄 그 당시에 그 법률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손자 회사를 만들려면은 대기업 집단에서는 100% 출자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50% 출자하는 걸로 해서 외자 유치를 하자. 그런 법안이 있었는데 그런 법안에 대해서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됐고 야당 법사위원 상당수도 동의를 했는데 위원장께서 개인 소신에 반한다고 해서 그걸로 해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들을 그럼 그런 이제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여야 의견이 갈린다든지 혹은 위원장과 위원들의 의견이 갈린다든지? 아니 위원장과 위원들의 의견이 갈려도 여러 가지 뭐 상황을 고려해서 그것이 논리에 맞는지 소위 말해서 체계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검토해서 해야 되겠죠. 그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얘기를 해야지 일반적으로 얘기하기엔 좀 곤란합니다. 월권 독선을 행사하지 않는 위원장이 되겠다. 첫 일성. 근데요. 기간이 1년. 이거 조금 짧지 않습니까? 국회법에는 이제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뭐 물론 뭐 편법은 편법이죠. 그거 뭐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당내에 이제 삼선 의원이 많고 또 그 경선을 치르면은 뭐 매일 그 8년 이상씩 보던 동료 의원들과 얼굴을 붉혀야 되는 상황이 초래가 돼서 저희 당에서는 삼선 의원들이 삼선 의원 임기 내에 한 번씩 상임위원장을 하자라는 합의에 따라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뭐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지금 새누리당의 5개 상임위원장직을 전부 1년씩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결정이 나다 보니까 국민들은 전반기는 1년이고 이제 마지막 후반기 하는 분들은 2년씩 그렇게 되겠죠. 아니 이거 1년은 정말 뭐 좀 일 좀 할만하다 하면은 그만두고 3분이 해야 되고 적응할 만하다 하면은 다른 분이 해야 되고 이건 나눠먹기 아니냐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원래 그런데 우리 국회 관행이 변명 같습니다만 국회직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상임위원장 자리는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거치게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삼선 의원 중에서도 좀 알려진 삼선 의원이 있고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삼선 의원 저런 분도 국회의원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3선이 되고 또 4선이 되면은 한 번씩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는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돌아가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2년은 하셔야지. 1년 하고 또 바꾸고 이거는 누가 봐도 자리 나눠 먹기 같아서 말이에요. 그 당내 화합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했다. 또 경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법안은 법사위를 최종적으로 통과한다. 제가 앞서도 강조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법사위원장 입장이 중요한 건데요. 저는 이 입장이 궁금합니다. 19대 국회가 통과를 시켰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논의를 해보라. 제의하라 해서 돌려보낸 상시청문회법. 예. 야당 측에서는 지금 19대 국회가 끝났어도 이거 유효하다. 제의를 하자라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아마 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나오신 말씀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정치 공세 차원에서 나온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대 국회 끝나면서 이건 자동 폐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국회법 51조에 보면은 국회가 임기가 만료가 됐을 때는 모든 법률안이 자동 폐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과를 시켰지만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19대 국회 임기 내에 27일 날, 5월 27일 날 이제 국회에다가 다시 제의를 해달라고 회부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거나 아무 절차를 거치지 않고 5월 29일 날 19대 국회가 임기 만료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동 폐기된 것이 맞고요. 야당에서는 이미 국회를 한번 통과했기 때문에. 잠깐만요.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한테 주어진 권한은 4년입니다. 예. 4년 동안만 국회의원의 권한을 주어진 것이고 19대 국회 구성과 20대 국회 구성은 구성비가 완전히 다릅니다. 구성원이 다르다.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반 이상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결정을 한 사안을 갖고 20대 국회에서도 그것을 존중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입장이 분명하시네요. 위임한 건 4년이지 8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폐기된 것이 맞고 여기 대해서는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국회의장이 정세균 의장 아닙니까? 야당의 정세균 의장, 야당 출신. 근데 이제 야당 출신 정세균 의장이 이거를 야당의 입장을 들어서 제의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경우의 수도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의장이 그렇게 월권을 하면은 의장직 스타트 하면서부터 정쟁에 휩싸여가지고 아마 2년 내내 정상적인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세균 의장도 굉장히 바른 분이고 또 모든 것을 살펴서 결정하는 그런 균형 감각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한 결정은 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음향이 조금 고르지가 않죠. 전화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조금 음질이 고르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끝까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20대 개헌과 함께 또 하나 달아오른 화두가 개헌과 함께 개헌이 달아올랐습니다. 정세균 의장이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화두를 던졌는데 권성동 위원장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 소속이시죠? 예. 사실은 19대 때 저희가 여야 의원 전수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CBS에서. 그때 231명이 개헌하자 찬성했습니다. 여야 막론하고. 근데 시점을 그럼 언제 할 거냐? 항상 이게 문제였죠. 어떤 대통령도 자기 임기 때 논의가 시작되는 걸 원치 않아요.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현재 87년 헌법체제는 이제 운명을 다 했다. 그래서 분권행위든 의원 내각제든 권력구조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정치적 소신인데요. 이제 현실은 보면은 대통령이 누구든지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그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을 때도 그렇고 자기 임기 내에 개헌 논의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꺼립니다. 그렇죠. 왜? 모든 국민적 관심이 걸려 쏠릴까봐 걱정을 하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블랙홀이라는 표현 썼어요. 블랙홀. 그래서, 현재 대통령 임기 내에 이 개헌이 성사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현 임기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장 중심으로 개헌 연구 모임을 하든 TF를 구성하든 아니면 여야가 같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든 안에 논의는 계속하면서 또 지금 대선 국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을 해줘야 돼요, 여야가.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어라. 그래서 대선 과정에서 좀 치열하게 논의를 해라. 공약을 내걸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임기 1년 내에 아니면 2년 이내에 이 개헌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
하는 것을 공약을 내걸고 차기 대통령에서 해야지 아하. 이것이 탄력을 받죠. 대통령 후보들이 이것을 공약을 안 내세우면은 그렇게 많이 주장하던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들이 이걸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고 추진력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여당 내에서도 현 임기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논의 시작하자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거기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권 위원장. 뭐 논의는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요. 사실 또 여러 차례 18대, 19대 국회 예. 개헌 모임에서 많은 논의를 해서 이것이 또 그 책자로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책자가 나와. 그러니까 뭐 그 정도의 논의가 아닌 좀 본격 시작을 하자 이건 아니라고 보세요. 그렇죠. 선택의 문제거든요. 알겠습니다.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뭐 현 임기 내에 이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임기 말이니까 시작할 수는 있는데 예. 그렇다고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 국면에서 예.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이걸 지치를 내걸고 추진하기는 대통령 후보의 눈치를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개헌에 대한 입장. 자, 시간이 없지만 짧게 하나만 여쭙죠. 예.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에도 참여하고 계세요. 당연직으로. 그렇습니다. 예. 8월 9일 전당대회 한다 확정이 됐고 최고위원과 대표를 분리해서 뽑는 걸로 이것도 어제 결정이 났습니다. 예. 그런데 최대 쟁점 사안이었던 탈당 의원들 복당 문제 결론이 안 났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뭐 일이란 건 다 단계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람이 뭐 한꺼번에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씩 이제 단계적으로 우리 혁신 과제를 이제 처리하고 있는데요. 요 탈당 문제도 이번 주 목요일 우리 비대위에서부터 이제 논의를 시작할 겁니다. 결론은 저도 예측을 할 수가 없지만은 하여튼 치열한 토론 또 그런 것을 거쳐서 예. 빠른 시간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쪽이 맞다고 보세요? 제가 이제 사무총장 입장에 있어서 예.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적절치. 비대위 비공개일 때 제가 소신을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